안녕하세요. 소설의 크게입니다. 요즘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환율과 세계 경제,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의 위기, 부도 위기,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그리고 미국의 페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나 공부하고 있어. 나 똑똑해지는 것 같아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투자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20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약 한 14년 정도 투자를 했고, 그 중간에 군대 2년을 빼더라도 한 12년, 11년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투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주식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경제, 경영, 회계, 재무, 뭐 세법 이런 거 열심히 다방면에 공부를 하고, 실제 회계사 생활도 하고 투자업계에서도 좀 뭐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근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투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경험도 쌓고 돈도 좀 벌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쓸모없는 공부가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 우리 경제라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곰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곰벌레 아시죠? 극도의 막 영하 기온으로 내려가고 막 불에 태워도 잘 안 죽고, 이런 정말 뭐 우주에 떨어뜨려 놔도 막 이렇게 몸의 수분을 다 날리면서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정말로 생명력이 강한 건데, 기업이나 경제는 그런 곰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게 왜 제가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금융위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금융위기 때 다우지수가 뭐 14,00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6천 몇 배까지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고 지금 얼마인가? 25,000, 뭐 3만까지 거의 갔었죠. 그것처럼 아무리 위기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기업과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제를 예측하고 뭐 남미 국가의 위기, 유럽 재정 위기 이래도 경제는 계속 성장해요. 옛날에 2011년, 2013년 계속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생겼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건 타격이 잠깐 온다고 해도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혁신은 한단 말이죠. 노동 인구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기업들은 뭔가 돈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잠깐 내려가는 그 경제 위기를 잡아내고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찾아요. 거기서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런 거 예측할 수 있었으면 3번만 예측을 해도 억만장자, 몇 천억, 몇 조 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옵션 베팅하고 선물 베팅해버리면 몇 천억, 몇 조 원은 쉽게 벌 수 있어요. 그게 경제 위기를 2~3번만 예측을 할 수 있어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자기 사업하면서 경제가 위기가 오던 아니면 뭐 기회가 오던 거기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사업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키워나가고 주식을 상장시키고 돈을 번,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영욱 대표님이라든지 슈퍼개미들, 뭐 몇백억씩 번 슈퍼개미들도 다 기업을 공부하고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지, 거시경제를 읽어가지고 환율이 어떻고 통화정책이요, 재정정책이요, 이런 거를 열심히 예측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런 거시경제들이 어느 정도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나 만화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학습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과서나 학습지는 회계, 재무 또는 어떤 제품, 미래의 어떤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산업, 화장품 산업, 이런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하나의 학습지나 교과서지, 이런 거시경제 환율이나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건 사실 만화책이나 소설책이에요. 그거는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거기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정말 재밌어요. 그런 거 듣다 보면 뭐 페드가 어떻고 뭐 남미 국가가 어떻고 뭐 지금 뭐 어떤 국가의 총리가 뭔 일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트럼프가 뭘 하기로 했다, 듣다 보면 정말 재밌고 막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 그럼 머릿속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겨운 얘기지만 뭐 자동차 산업,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정말로 머리에 남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거시경제는 투자를 할 때는 거의 쓸모없는 지식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또 쓸모없는 지식이냐면,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어요. 좋아질 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고, 좋아질 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가 있고,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래왔고 미래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산업이 이제 커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경제가 좋아질 때는 같이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어떤 좋아진 사업도 있고 나빠진 사업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지만, 이 경제는 어쨌거나 좋아질 때 샀어요. 그러고 나빠졌을 때 안 팔면 돼. 나중에 다시 좋아지면 팔면 돼.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있는데,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좋아졌을 때와 나빠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좋아졌을 때는 더 고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숫자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100까지 좋아졌다가 50까지 나빠졌다가 그 다음 좋아질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80까지 가는 게 아니고 150, 200까지 가요. 거기까지 좋아졌다가 다시 한 150까지 나빠졌다, 250까지 좋아졌다가 200까지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의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게 경제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위기를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위기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주식시장은 출렁였지만 바로 복구를 했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다 복구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시계열, 뭐 2년, 3년, 당장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따지고 본다면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게 가장 시간 낭비 수 있고, 그때 더 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내는 능력. 5개의 기업이, 같은 업종에 5개의 기업이 있는데 몇 개는 도태되고 한두 개는 살아남겠죠. 그 살아남을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 살아남을 기업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도 잘 적응을 하고 탈출하고 살아남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게 시간 대비 효과가 높은, 가성비 높은 공부지, 여러분들이 그때 뭐 어떤 나빠졌고 좋아졌고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예측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뭐 페드 연준 의장,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스탠퍼드 뭐 어디 나왔던 사람들도 그걸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벤 버냉키라든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죠.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긴 했지만은 후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 경제의 위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